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소식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남한행을 택하는 북한 주민들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욱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이 절기상 말복이죠. 이맘때면 빠지지 않는 논쟁, 바로 이 개고기 식용 문제인데요. 이 내용도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20여 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곱지 않은 시선과 차별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지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욱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2013년에 공식 출범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가요? 예, 저희가 해방 후 한 60여 년간 압축 성장을 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네네. 아마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죠. 그런데 이 압축 성장 이면에는 압축 갈등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 또는 이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그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어떤 일을 하시나 궁금했었는데요. 네. 내일 이 통일 대비 국민 통합을 위한 경청대장정 토크 콘서트 이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어떤 취지인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 그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한 20여 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에 그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 이탈 주민을 그 청소년 또는 그 대학생과 그 취업준비생, 네. 직장인, 또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 등 이렇게 한 4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그 여러 차례 그 집담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왔고, 네. 또, 그 위에 전문가들과의 집담회 또는 북한 이탈 주민 대상의 심층 인터뷰 등을 개최해서 북한 이탈 주민과 그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많은 그 경청과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집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경청한 그 내용들을 아마 종합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어디서 열리는 건가요? 내일이 17일 있죠. 네네.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의 시민정 바스락 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장소에서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토크 콘서트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요? 예. 탈북 청소년 그룹 홈을 12년째 운영 중인 김태훈 대표. 네. 그다음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 북한 이탈 주민 그 한옥정 씨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이 원하면은 가서 이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공개된 행사군요. 예, 그러면요. 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한 지가 20여 년인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이탈자 주민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약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김정은 정권 이후에 이 북한 이탈 주민 수가 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좀 말씀드리면 네. 2009년에는 약 3,000명에 이르던 그 입국자 수가 탈북민이죠. 네네. 2012년에는 북중 국경 통제 강화 등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경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네. 아마 그 영향인지 1,500명 내외로 감소하긴 했으나 그 여전히 그 상당수의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매년 저희 그 한국 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체제도 많이 다르고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역시 이제 그 심리적인 것이 좀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자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은 네. 북한에서 이탈해 오시는 그 주민은 목숨을 걸고 오는 과정에서 아하. 그 심리적인 외상,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네네. 가족과의 그 이별 등으로 인한 상처 등이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또 우리 남한에 대한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보장 심리가 또 크죠. 그런데 이제 남한 사이에서 이제 안착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기대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좌절감 그런 것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아마 초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흘러가면은 서로 대화와 또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환경적인 여건을 갖춰나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또 우리가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차가운 시선이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글쎄, 저희가 이 문제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차가운 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환경적인 변화에서 오는 거, 또 체제에서 오는, 그런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에 오게 되면은, 이 따뜻한 그 환대라든가 상당한 배려를 생각하고 있는데 배려를 안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희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탈북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또 만족할 만한 건 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남한 사회가 그동안의 이 배려라든가 서로 소위 역지사지라고 그럴까?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풍토가 또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역시 탈북해서 우리 국민이죠. 오신 분들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 깨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원장님 끝으로요.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통일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수건 아닙니까?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또
경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될 하나의 우리의 그 숙제고 수건인데 네. 우리 그 통일은 온 국민이 이 사회 또는 경제, 문화 각자 영역에서 차분히 그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먼저 통일을 위해서 각오를 하시고 우리 남한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당한 노력을 서로 협조를 네.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함께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말복인데요. 이 복다림 음식들 많이 찾게 되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 이 개고기의 식용 문제인데요. 자,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요. 현행법상 가축이 아니죠? 예, 그 개고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럼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좀 위생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식당 창고나 이런 데서 도축을 해도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오폐수시설 폐기물관리법 이런 거는 그 별도의 법률을 다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상당히 안 지키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거는 예, 분명히 맞고 이 정부의 의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이 개의 도축 과정에서 뭐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좀 엉망인 경우가 많겠군요. 아, 그럼요. 뭐 도축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육 과정서부터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먹이기 때문에 네. 개한테 예, 건강도 많이 안 좋고 그런 음식 먹고 키운 동물이기 때문에 뭐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죠. 네. 자, 지금 뭐 이 대표님께서 개고기의 이 식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잠깐 나눈 거고요. 네네. 자, 결국 그렇다면 도축 과정의 문제, 또 사육 과정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외국의 사례는 개를 죽이는 것 자체, 식용으로 죽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렇지 않고 네네.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 목을 매달아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개된 장소에 죽이거나 같은 개가 보는 데서 죽이는 경우 이 정도로만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벌이 대부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동물 학대 행위가 벌어지면 어쨌든 지금 이 범법으로 다스려지는 건 사실이죠? 범법으로 다스려지는데 이제 이거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죽였을 때는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스릴 예. 수는 있으나 법을 네,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길고양이 600마리를 불법 포획해서 네네. 산채로 뜨거 끓는 물에 죽이는 네네. 그 사람도 집행유예로 지금 돼서 이게 참 사법부가 좀 너무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법에는 있는데 처벌 수위도 낮고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요, 이 한 해에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정확한 통계는 어렵고 네. 그냥 연간 200만 마리다 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요즘 뭐 워낙 폭염인데 이 휴가철이잖아요. 네네. 이 보도에 보니까 휴가철에 유기견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좀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 목격하는 거고요. 버려진 개들이 특히 클수록, 작은 개도 마찬가지인데 클수록 식용으로 불법적으로 포획해간 사람들에 의해서 식용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뭐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종 발견이 된다. 지금 이 동물자유연대, 그러면은 이 동물보호단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이 개고기 논쟁 관련해서
이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동물보호단체 입장으로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과도한 육식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육식을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왜 인간에 의해서 희생되는 동물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그 10억 마리가 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그 사육하고 키우는 동물들도 그런데 지금 현재 개는 아직 합법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동물마저도 합법의 테두리를 끌어들여서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비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개고기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저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이 계속 개에 대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분명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럼 이제 개는 합법은 아닌데 관습, 관행으로 봐야 되겠군요. 현재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핵심 내용을 여쭤봤는데 이 개를 도축하는 이 현장의 비위생적인 문제 혹은 좀 잔인한 도살의 방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더 주가 될까요? 아니면은 이 개를 먹는 식문화 자체에 대한 혐오가 주가 될까요? 비중을 둔다면. 저희는 그 개를 먹는 거에 대한 문화 자체가 문제가 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들의 그 어떤 정서가 계속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개라는 동물이 인간 생활 주변에 있으면서 네. 인간과 함께 교류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의 그런 어떤 운동 방향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람들이 왜 개만 특별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서의 가치라는 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회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대표님이 사회 흐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어릴 때 정말 동네에서 뭐 복날이면은 개 잡아먹는 걸 눈으로 보다가 네.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고요. 네네. 또 앞으로 또 달라져 갈 텐데 네네. 근데 과도적으로 또 식문화로 아직은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무조건 뭐 금지나 반대가 단시간에 될 게 아니라면 우선 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이 네. 개라고 하는 동물을 포함시켜서 네. 도살장이나 견육 유통만이라도 좀 위생적으로 규제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의 함정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법으로 정의하는 순간, 이 축산에서 법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산업을 촉진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법에서 정의해서 산업화로 들어가면 이 개고기 소비량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단순한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떠안아야 되는 이런 네. 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잔인한 도살이든가 뭐 또 비위생적인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네. 법이 갖는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걸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예. 법제화는 반대하시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대량 사육하는 개를 식용으로 대량 사육하는 나라 자체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개를 또 이 식품위생으로 집어넣으면 네. 이 상업적으로 이게 또 식용으로 권장되는 게 확산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거는 네. 수순이죠, 당연히. 예. 네. 오늘 그 리우올림픽 양궁 대표단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좀 뜨거운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네네. 이 기보배 선수의 개고기 식용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선수 부친이 인터뷰에서 이 선수가 개고기를 먹는 날엔 경기를 잘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또 배우 최여진 씨의 어머니가 좀 욕설 섞인 SNS로 문제 삼아서 이게 찬반 논란 뜨거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사적인 그거에 대한 사적인 판단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네네. 표현하기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분들 대부분 현장에서 절실하게 절박하게 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저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제 너무 정제되지 않은 그 표현을 다 해도
얘네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절절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측면을 좀 이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면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입법이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으로 알려졌는데 개나 고양이 등 이 가축이 아닌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법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잔인한 행위들이 좀 규제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뭐 찬성합니다, 저희는. 네, 예, 찬성하시는 입장이다. 네. 자, 유기견 얘기 휴가철에 많아진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휴가철에 벌어지는 반려동물들, 유기되면 이 동물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유기가 돼서 지자체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구조를 해가서 법적으로 10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입양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그 입양하는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네. 이제 또 다른 개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개들이 이제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마감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났어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동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하기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 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